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 왕 무드살라입니다. 장수르입니다. 원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부모님들, 엄마가 나와가지고 자식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죠. 야, 1등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중간만 가라, 중간만. 내가 언제 너 보고 1등 하라고 했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사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라도 살 수 있으면 그거보다 올랐을 때 팔면 수익은 나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적립식 투자 방법이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는 거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걸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주가가 비쌀 때는 좀 적게 살 거고 주가가 쌀 때는 좀 더 많이 사는 방법을 통해서 사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평균 가격이 딱 잡히니까 그거보다 주가가 올랐을 때 처분을 해서 수익을 내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냐? 이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게 이게 적립식 투자 방법. 근데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매번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적립 투자라는 것들이 매번 수익을 가져다주는 요술방망이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주식을 사더라도 투자 기간 내내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 수익을 상상하기 내기가 힘들죠. 물론 위안은 됩니다. 계속 떨어질 때 내가 사두면 언젠간 오르겠지. 매입 단가는 계속 낮아지니까 나중에 올랐을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건 이제 끝까지 가서 올랐을 때까지 버텼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중간에 지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적립식 투자를 하면 수익은 나긴 나는데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산 사람보다는 수익을 좀 덜 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수익을 실현해 놓지 않고 계속 펀드에다가 돈을 맡겨놓은 사람이면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할 때 덩어리 큰 자금 자체의 수익률 자체가 하락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 언제 이익을 실현할 거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좀 더 보완된, 진화된 적자생존이라고 여하튼 진화된 적립식 투자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제가 하고 있을 때 제 눈에 띈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MIT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시고 하버드에서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재무학 교수님을 하신 마이클 에들슨이라는 분이 고안해 놓은 밸류 에버리징이라는 투자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사는 거를 우리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면 비쌀 때는 좀 적게 사고 쌀 때는 좀 많이 사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만들어낸다. 매입 단가 평준화 효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분이 말하는 밸류 에버리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매달 잔고가 일정하게 성장하게끔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달에 제가 10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밸류 에버리징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달에 10만 원이었으면 두 번째 달 초에는 20만 원, 세 번째 달 초에는 30만 원 정도의 잔고가 자기 계좌에 쌓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1기에 처음에 10만 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투자하면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늘어나서 2기 초가 됐을 때는 15만 원이 됐어요. 5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기수에는 얼마를 투자하냐 그러면 20만 원만 만들면 되니까 5만 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땐 좀 적게 사는 거죠. 좀 적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만 원을 가지고 2기 초를 시작해서 또 수익을 내서 한 35만 원이 돼버렸어요. 3기 초에는. 근데 3기 초에 제가 목표한 금액은 얼마였어요? 3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35만 원이 돼버렸으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5만 원어치를 파는 겁니다. 그 많이 올랐을 때는 처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올랐을 때는 처분을 하니까 팔아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4기가 됐더니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라는 게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져가지고 4기 초가 됐더니 27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면 원래 저는 4기 초에는 한 4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2기에는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좀 더 자금을 좀 더 많이 투입해서 한 13만 원치를 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를 때는 좀 적게 사고 심지어는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처분도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좀 더 많이 사는 형태로
적립식 투자를 해나가는 거라서 기존에 우리가 매달 일정 금액을 사나가는 정액 분할 투자 방법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밸류 에버리징, 그러니까 가치를 일정하게 성장시켜 나간다는 표현에서 밸류 에버리징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정액분할 투자에서는 주가가 뭐 떨어지든 오르든 사기만 하는데 밸류 에버리징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처분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밸류 에버리징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이 올랐을 때 처분도 하고요. 적게 많이 빠졌을 때 많이 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밸류 에버리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수익이 나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액 분할 투자 방법들부터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이제 1999년도 한 해 매달 1일 날 코스피 주가 지수를 100%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펀드에 매달 10만 원씩 투자하는 경우들을 가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매달 1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이 투자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보시면 10만 원씩 들어가게 해서 총 투자 금액은 12달 동안 120만 원이 들어가고요. 매달 구입하는 자수는 달라지겠죠. 달라져서 총 마지막 달 12월 말 연말이 됐을 때 평가 금액 잔고는 166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밸류 에버리징 방법들을 한번 좀 볼게요. 이 방법은 보시면 아까 정액 분할 투자는 매달 1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표는 한번 잘 보시면 매달 10만 원이 들어가진 않아요. 첫 번째 달은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입이 되냐 그러면 첫 번째 달에 기준 가격이 이제 562.46포인트 정도 되니까 1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77.79자 정도를 구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이 딱 됐을 때 기준 가격을 봤더니 기준 가격이 562.46에서 1월 달에 6월 달에 581.67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수는 177.79자니까 이 두 가지를 곱하면 평균 매입 잔고가 어느 정도가 되냐 그러면 2월 1일에 103,411원, 15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달 초에는 밸류 에버리징은 20만 원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되냐면 20만 원에서 103,415원을 빼면 96,585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매달 잔고에 따라서 10만 원씩만 증가시켜 가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밸류 에버리징 투자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1999년도 쭉 투자하면 7월달 같은 경우들을 한번 보시면 7월달 같은 경우는 70만 원 정도의 잔고가 있으면 되는데 잔고 금액이 70만 원 넘어간 상태가 나오니까 이제 처분을 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잔고 금액이 커졌을 때는 처분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숫자로만 너무 많이 쓰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꺾은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매달 투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10만 원이 들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주가가 약간 오르니까 투자되는 금액이 96,000원대로 조금 약간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달 지나서 4월달, 5월달에 가면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게 그래프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투자하는 금액들이 3만원대, 2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한 7월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내가 목표했던 70만 원보다 잔고 금액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처분도 합니다. 그래서 한 32,000원 정도는 처분을 해서 이쪽에 쟁겨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약간 오르는 속도가 둔화되거나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특히나 이제 9월달, 10월달 정도가 되면 주가가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0만 원보다 더 많이 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밸류 에버리징이죠. 그래서 정액 분할 투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거라고 하면 밸류 에버리징은 매달 잔고가 일정하게 성장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달라지기도 하고 일부 처분할 때도 생긴다. 이게 이제 이 그래프상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냥 정액 분할 투자한 거랑 비교했을 때 투자 성과는 좀 어떤가요? 중요한, 그렇죠. 뭐, 이렇게 어렵게까지 하는데 성과까지 안 좋으면 굳이 이거 뭐 어렵게 할 필요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그러니까 정액 분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인 수익률은 훨씬 좀 낮게 나타납니다. 91년부터 2009년까지 코스피 지수를 100% 추종한 인덱스 펀드를 가정하고 정액 분할 투자하는 거랑 밸류 에버리징 한 거를 1년 단위로 성과를 한번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금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이제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제 내부 수익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익률 측정하는, 복리 수익률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부 수익률 방법으로 한번 수익 성과를 측정을 해봤더니, 이 기간 동안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연 단위로 이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998년도 한 해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법이 수익이 조금 더 났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밸류 에버리징의 수익이 훨씬 좀 더 괜찮은 수익들을 나타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정액 분할 투자 방법에 비해서 밸류 에버리징 방법들이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년 단위로 수익률을 책정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장기 투자로 하면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적립식 투자라는 게 1년만 하고 말 건 아니고 좀 더 긴 기간을 투자하실 수 있죠. 그럼 투자를 하다 보면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좀 올랐다 떨어지기도 하고 뭐 떨어졌다 오르기도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긴 기간을 투자를 했을 때 정액 분할 투자, 그러니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랑 밸류 에버리징 방법을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의 경우를 먼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2004년도 8월 달부터 2006년도 12월까지 한 29개월 동안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뭐 중간중간 변동은 좀 있었지만 대세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2004년도 8월 달에 735.34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2006년도 11월 달에는 1434.46포인트까지 이제 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를 했던 정액 분할 투자를 했던 사람은 평균 매입 단가를 어느 정도를 잡게 되냐면 1095.24포인트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평균. 그래프상에서 보면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밸류 에버리징 방법을 사용한 분은 이 기간 동안 평균 매입 단가가 얼마 정도 되냐 그러면 1052.36.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초록색 그래프보다 밑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가 밸류 에버리징에 통한 평균 매입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매입 단가를 조금 더 낮게 잡을 수 있잖아요. 싸게 샀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더. 그래서 이 상승장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 근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금방 보셨다시피 이게 밸류 에버리징 투자하는 방법들은 뭐 샀다 팔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요, 되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이 투자 기간 중에도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 2005년도 8월 달 그래프 한번 보시면 2005년도 8월 달에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럼 자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2005년도 뭐 8월 달뿐만 아니고 이 매도를 하는 시기에 나오는 자금들을 도대체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 거냐? 찾아가지고 다 써버리면 오히려 수익률은 모르겠지만 이게 남는 돈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계좌를 하나 더 마련해 두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관리 계좌를 별도로 하나 트고 있어야 되고요. 그 계좌에서 매도한 금액들은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뭐 2006년도 6월달, 7월달 되면은 갑자기 또 주가가 떨어질 때 많이 사야 되는 때, 이럴 땐 또 그 계좌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게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밸류 에버리징,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수익, 조금이라도 더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약간은 복잡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밸류 에버리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승장에서 봤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뭐 밸류 에버리징이 됐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됐든 어떻게 돼도 수익은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락장에서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시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발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본 거냐면, 주가가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제 1996년 4월부터 98년도 8월까지 이제 29개월간 코스피 주가 지수를 추정한 인덱스 펀드를 산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 기간 동안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그러니까 정액 분할 투자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입 단가를 얼마 정도 잡았냐 그러면 이 초록색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건데 한 583.93포인트의 평균 매입을 한 게 됩니다. 근데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말고 이제 밸류 에버리징을 하신 분은 어느 정도 매입 단가가 되냐 그러면 486포인트 정도의 매입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듯이 좀 더 싼 가격에 샀으니까 하락장이라도 손실은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식보다는 조금 더 손실을 적게 보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살펴봤듯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정액 분할 투자랑은 좀 다르게 투자 금액이 들쑥날쑥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자산 관리하는 것들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좀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도 이제 주가 크게 하락하면요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매달 일정한 급여 생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천을 하기에는 약간 용이하지 않은 면들도 좀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97년도 11월 달, 12월 달 이런 때 같은 데 보면은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늘려 나가려고 한 달에 5, 60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자기 투자 여력의 한 5배, 6배 되는 자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 관리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먼저 좀 크기를 넣어놓고 투자를 해 나가는 방법을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관리들을 조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주가라는 게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다가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그럴 때 투자 성과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장도 있고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장도 있을 텐데 이제 상승 후 하락하는 우리가 흔히 A자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장에서 이제 투자 성과를 제가 한번 비교한 그래프를 봤는데 이것도 보시면 투자 기간 동안 모습을 주가는 코스피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쭉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매입 단가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밸류 에버리징을 한 경우랑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한 경우를 살펴보면 밸류 에버리징을 했을 때 투자 성과가 조금 더 낮게 누적 매입 그러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좀 더 낮게 잡히는 것들을 그래프상에서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도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때 특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샀다 팔았다 하는 거 그리고 과도한 금액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의 자산 관리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락 후 상승하는 장에서도 마찬가지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U자 형태로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한 사람은 평균 매입 단가가 한 637포인트 정도를 가져갔는데 밸류 에버리징 한 사람은 한 596포인트 정도의 평균 매입 단가를 잡아서 이런 장에서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노력은 들어간다. 이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요. 특히 U자 형태의 장태가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제일 극대화될 수 있는 형태의 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예상했던 금액, 내가 10만 원 정도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때 좀 더 많은 금액들을 계속 삽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나오듯이 10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을 계속 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제 처분이 시작되죠. 이렇게 팔아서 이제 수익을 현실화시키는 작업들을 투자기간 끝 무렵들에는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들을 잘 관리를 해서 수익을 실현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 밸류 에버리징 방법은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안내를 조금 해주는 장치이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했을 때 환매 자금을 관리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이제
주식을 사려면은 별도의 투자 계좌가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사이드 계좌가 하나 있어야 돼요. 사이드 계좌에 안전자산 계좌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보통 이제 MMF 계좌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 계좌에 처음 투자를 한 시점에 자산을 이제 스프릿을 해 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가 투자할 자금들을 어느 정도 담아 놓은 다음에 밸류 에버리징을 시작을 하시고 투자 금액들을 매달 일정 단위로 성장하게 만들어 놓고요. 좀 많이 올랐을 때는 처분한 금액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 놓는 작업들. 그래서 계좌가 사이드 계좌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 방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좀 번거롭고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하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밸류 에버리징이 좋냐, 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법이 좋냐, 라고 하면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으신 분 같으면 밸류 에버리징 방법을 통해서 조금 수익을 조금 더 높여보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까지 신경 쓰기가 싫다, 아니면 그럴 여력이 안 된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매달 일정 금액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방법으로 투자하실 때에는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수익을 현실화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생각을 조금 가지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적립식 투자 방법 중에서 좀 더 진화된 형태의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밸류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제 밸류 에버리징이 당신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신청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